전쟁은 중동에서 났는데요. 저는 지금 한국의 아파트 분양가 상승과 그리고 향후의 공급 절벽이 저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이게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죠.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가 뛰고 또 환율이 올라가고 대다수 이제 원자재를 제가 수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재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아파트를 짓는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비용은 또다시 분양가로 전이가 될 수밖에 없고요. 재건축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이 공사비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최근에 전쟁으로 인해서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관련한 갈등은 더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사업이 진행되는데도 그 속도가 상당히 더디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겁니다. 이번 충격은 집값보다 먼저 공급과 공사비를 흔들 수 있는 아주 큰 변수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중동발 퍼펙트 스톰의 진짜 충격은 집값 자체라기보다는 앞으로 공급과 분양가를 흔드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가, 가스, 환율, 나프타 충격이 건설 자재비와 공사비를 다시 또 밀어 올리면 분양가 상승, 그 다음에 정비사업 갈등, 착공 지연, 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먼저 이해를 하시려면요, 한국 경제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석유가 도대체 뭔지를 먼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WTI나 브렌트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국 경제에서 수입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뭐냐? 두바이유입니다. 두바이유의 가격을 제가 트레이딩 뷰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2021년, 22년 한 상반기 까지 두바이유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은 완전히 수직 상승을 했죠. 두바이유 가격이 21년과 22년보다 더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유가 이 부동산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거를 이제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 유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물가가 올라가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물건들, 그다음 뭐 핸드폰, 여기에는 뭐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물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플라스틱이나 비닐 이런 거 있죠. 바로 석유에서 나오는 겁니다.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은 물가가 올라가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세요. 자, 이 차트랑 이게 뭐냐면 이게 공사비 지수라고 해가지고 공사비가 얼만큼 올라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물가 상승에서 이 정도 속도로 올라가는 게 맞는데 2021년 중후반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어때요?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두바이유가 급등한 시기랑 어때요? 겹쳐요, 안 겹쳐요? 겹칩니다. 거의 정확하게 겹쳐요. 이때보다 지금 상승 속도가 훨씬 더 가파르고 너무 많이 지금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사비가 엄청나게 급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 지금 부동산 업계에서는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공사비가 지금 이렇게 미친 듯이 급증을 하게 생겼으니 이거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중동 사태 확산과 또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에 대한 우려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어떤 뭐 유가나 LNG 환율 이런 거 에너지 외환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원자재와 에너지 비용 부담이 좀 커질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은 어때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직 좀 조용하죠. 여기에서 부동산 가격은 좀 반응이 느립니다. 진짜 여러분들 살짝 소름이 끼칠 수도 있는데, 자 보세요. 유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죠. 그러니까 공사비가 이렇게 급등을 했죠. 그러면서 22년 하반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엄청난 부동산 폭락이 순식간에 왔잖아요. 기억나시죠? 왜냐하면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고 주식은 떨어지고 순식간에 자산시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부동산은 늦어요. 그래서 과거 22년에도 8월 달부터 부동산 시장이 급락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지금 보면 어때요? 이때랑은 비교도 못할 정도로 지금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전쟁에 대한 이런 게 빨리 이제 진정이 좀 돼서 얘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면은 큰 충격은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 상태가 지금 유지만 된다라고 하면은 공사비 올라가고 이로 인해서 분양가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서 뭐야 한 6개월 지나면 부동산이 순식간에 갑자기 급락하는 엄청난 리스크가 또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상황을 정말로 저희가 주도 면밀하게 잘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문제없이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아직은 좀 조용하지만 실제 충격은 공급 원가와 분양가 쪽에서 먼저 나타나게 될 거고,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나중에는 부동산의 갑작스러운 하락까지도 올 수 있다. 이 부분을 꼭 좀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 물류비만 오르는 게 아니라 나프타, 기반, 자재, 페인트, 알루미늄, 마감재까지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집을 짓는 공사비 자체가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인 어떤 부동산이 오르고 내리고에 대한 이슈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의 이 전쟁 이슈가 얼마나 더 길어질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향후에 분양가 상승, 분양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착공 일정이 또 밀릴 수밖에 없겠죠.
수많은 갈등이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이 건설 회사나 또 부동산 시행 관련 하시는 이런 분들은 아마 지금 마음속이 너무너무 불안하실 것 같아요. 거의 뭐 지금 뭐 이 폭탄을 안고 지금 살고 있는 아마 이런 마음이실 텐데 빨리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좀 해결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들 2021년, 22년보다 지금의 상황이 저는 꽤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포인트는 뭐냐면 공사비 차트를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전에는요 이렇게 급등했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미 이렇게 급등을 한번 해가지고 공사비가 너무 높아요. 지금도 이미 이제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정비사업 하는 데 있죠. 그 다음에 또 신축 현장 있죠. 이런 데가 지금 공사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지금 큰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지금 부담이 꽉 차 있다. 이런 상태에서 중동 전쟁이라고 하는 큰 외부 변수가 또 터진 거예요. 자, 이로 인해서 주가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각종 기업들, 개인들 또 지금 물가가 올라가니까, 자, 여기서 제가 차트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한국의 채권 금리 차트입니다. 채권 금리가 뭐랑 연동이 돼요? 대출 금리랑 연동이 됩니다. 여러분들 받는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다 연동이 돼요. 그리고 기업들이 받고 있는 또 기업대출량도 다 연계됩니다. 지금 이거랑 어때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똑같지 않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3월 달에 지금 채권금리 고점이 2022년, 23년 요때를 지금 넘지를 못했잖아요. 자, 근데 두바이율을 높게 되면 어때요? 더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얘가 약간씩 더 늦어요. 유가가 먼저 움직이고 유가가 올라가면은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채권금리가 올라가는. 지금 만약에 이 상황이 계속해서 혹시라도 유지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 이 금리가 엄청나게 지금 급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또다시 상당한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지금 최근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향후에 대한 여러 가지 자산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시는데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표를 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주식이랑 자산시장까지 붕괴되면 이게 큰 침체 위기로도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굉장히 큰 침체 위기가 될 수도 있죠. 과거에 닷컴버블 꺼졌을 때나 금리위기 왔을 때나 그때처럼 주식시장이 이제 50% 이상 하락하고 부동산도 또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고, 자, 이 차트가 뭐냐면요, 한국 주식시장의 이제 수급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누적 순매수를 보여주는 거고요. 파란색이 개인이고요. 녹색이 기관입니다. 2월 달부터 어때요? 수직 낙하하고 있죠.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이요, 지금 주식을 미친 듯이 팔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을. 개인은 반대로 3월 달부터 미친 듯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주식 시장이 한 4월 달 정도에 바닥 찍고 그때부터 한국 주식 시장 올라가는데 이때는 외국인들이 사고 있죠. 외국인들을 사고 개인만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수급이 되게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상승이 찐이었던 거죠. 지금은 거의 이거는 뭐 지금 한국 주식시장을 미친 듯이 탈출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하셔서 자산 관리를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했던 얘기가 있죠. 이 두 자산을 계속 모아가면 좋겠다고 얘기한 게 있잖아요. 뭐예요? 달러와 금입니다. 달러가 1,535원이에요. 오늘 하루만 해도 거의 지금 20원 올랐습니다. 이 가격은 IMF 이후로 사상 최고 가격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지금 위태위태하다. 그래서 다행히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이 아직은 튼튼하고 또 여러 가지 반도체나 또 K컬처나 이런 부분들이 또 선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대외 변수로 인해서 작금의 한국 경제가 굉장히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이 있고 이것들이 부동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반대로 제가 마지막으로 또 희망의 메시지를 잠깐 던지고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만약에 지금의 이런 상황이 되면은 무서워서 부동산 사겠어요, 못 사겠어요? 부동산 못 사겠죠. 시공사나 시행사 입장에서는 아파트 공급을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지금 재료비가 너무 급등을 하니까 손해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못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공급 물량을 제가 데이터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의 연도별 아파트 입주 물량 데이터입니다. 40년 데이터고요. 금리위기가 터지고 나서 이 공급이 확 줄었죠. 22년 하반기에 엄청난 폭락이 전국적으로 왔잖아요. 그 폭락이 있다 보니까 한 3, 4년 지나면 이렇게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중동 사태 때문에 향후에 아파트 공급을 하기가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새 아파트는 공급이 이때처럼 이렇게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회라는 건 또 위기 이후에 또 찾아오는 게 기회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그런 방법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전국을 지금 계속 지역들을 돌아가면서 제가 부동산 전망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부산, 창원, 대구를 갔다 왔고요. 이번 주 또 주말, 그래서 4월 초에는 충북, 청주와 대전 쪽에서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충청북도와 세종, 대전에 대한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강의,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주 확실하지는 않지만 전라도 쪽에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여기에서 또 제가 이 지역에 대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강의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그 지역에서 내 집 마련을 또 잘할 수 있을지, 앞으로 또 전망이 어떻게 될지 이런 얘기를 할 거니까,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이 전망 강의 꼭 신청을 하셔서 자세한 얘기를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 뿐만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에서 어디에 투자하면 가장 좋을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고 있으니까,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달려있는 이 신청 링크를 꼭 신청을 하셔서 강의를 신청해서 들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현재 중동 사태와 관련해서 부동산 시장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위기, 또 자산 포트폴리오, 그리고 또 이 위기 속에서 또 우리는 향후에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까지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이런 일들이 빨리 좀 조속히 마무리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안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하루하루 열심히 사시고 건강하게 사시고, 그리고 리치고 유튜브도 자주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